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진단키트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상향한다라고.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 지난 대유행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쉬고 있었는데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꺼져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은 시젠입니다. 자, 분자진단 시약과 장비업체로 유명한 업체인데 코로나19의 최대 수혜기업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실적을 간단히 보면서 얘기 나누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8년에 1000억, 1023억, 자, 2019년에는 1220억, 뭐 성장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106억에서 224억으로 성장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진단키트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00억대였던 매출액이 순식간에 1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1조 클럽에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에서 200억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한 것만 해도 대단한 상황인데 뭐 바로 6,762억. 어마어마한. 이게 6,762억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삼성전자는 이 분기 실적으로 이번에 뭐 12조 나왔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1000억 넘는 기업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매출액이 1조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넘은 기업 두 개가 2016년까지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녹십자하고 유한양행. 자, 그럼 녹십자랑 유한양행을 볼게요. 얼마입니까? 작년 매출액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은 500억입니다. R&D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자, 유한양행도 확인해 볼게요. 자,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자, 보시면은 자, 매출액 1조 6천억 더 높고 영업이익도 더 높은데 800억, 1000억 넘기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R&D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자, 그러면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액 1조 1648억 비슷하네요. 시즌하고 영업이익이 2928억입니다. 자, 2900 거의 3000억 가까이 되는 이 영업이익도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랑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시젠은 어떻죠? 자, 보시면 시젠은 매출액은 비슷합니다. 매출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1억 1000억대니까. 근데 영업이익은 3000억이 약간 안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물론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죠.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해서 셀트리온이랑 비교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다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기업 관련 쪽에서는 사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1000억대에 이제 1, 200억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것도 잘한 겁니다. 시젠은. 그래서 꾸준히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전설적인 성장이 아니냐. 이 정도 성장이 전설로 남지 않겠느냐라고 뭐 한 해만에 뭐 3000%가 넘게 성장을 했으니까요. 이 정도면은 전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은 시젠을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탈바꿈했고 그리고 주가도 작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면서 고점이 이게 31만 2천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31만 2천원인데 여기 보면은 16만 원대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무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 가격이 있다. 이런 배당과 이런 증자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고점이 16만 원대인데 이게 사실은 31만 2천 원입니다. 최고 고점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되기 전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8만 8천 원이면 한 17만 원 중반대가 됩니다. 17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장을 더 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느냐. 올해까지는 코로나가 뭐 대유행하면서 여전히 뭐 전 세계 국가에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에 좀 과도한 가격에 판매되다가 점점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내려와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대신 가격은 내려왔지만 더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실적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업은 코로나19가 지나면은 이번 유행이 지나면 올해 넘어가면은 그래도 집단 면역 체계가 확정이 되면은 그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돌파구를 찾습니다. 자, 이 진단 체계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한다? M&A를 한다. M&A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M&A 전문가죠. 박성호 부사장님을 총괄 임원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STX 그룹에서 M&A 본부장을 지냈고 대림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와 이 M&A 총괄을 담당하고 계셨죠. 그래서 올해 초에 또 뭐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 젠마크라는 이제 분자진단 기업, 미국의 분자진단 기업을 인수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로슈가 인수를 했죠. 로슈가 18억 달러 가량의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진출에 이 젠마크 얘기 나온 걸로 미국 진출에 관심 있으면은 이제 뭐 시장에 나도는 썰로는 뭐 해밀턴 같은 기업도 후보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유럽 기업도 있고 해밀턴은 이제 미국에 시젠이 진출하면 좋은 게 미국에 이 미국 법인이 이제 시젠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합병이나 이런 이슈로 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우회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 어떤 정책입니까?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인들을 위한 법. 그래서 메이드 인 USA. 미국 생산 제품에다가 힘을 실어 준다라고 하면 시젠의 이 핵산 추출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서로 이제 거래하는 기업이고 70년 전통의 진단 장비 기업인데 시젠은 진단 장비 쪽으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관심 있는 매물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물론 해밀턴에서도 매각할 이런 이유가 있어야겠죠.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다가 매각을 하고 싶어야지 뭐 가능한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장에 놔두는 썰 정도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5위권 안쪽까지 작년엔 뭐 2위까지도 막 올라서려고 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에 시달리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과거의 셀트리온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셀트리온이 코스닥 1위 기업이었는데 공매도에 시달리면서 서정진 회장이 뭐 공매도에 전쟁도 선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셀트리온이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에 이전 상장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10만 원도 왔다 갔다 하는 이 8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17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30만 원 후반까지 상승을 합니다. 셀트리온도 이게 증자하고 해서 가격이 낮아진 겁니다. 30만 원 후반까지 이 상승을 합니다. 자, 8만 원대 있던 기업이 30만 원 후반까지 갔다.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20만 원 넘는 것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 20만 원 중반까지는 가능한데 30만 원을 넘어간다?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 손절이 나오면서 쇼커버링이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있던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30만원 후반대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시젠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은 이 정도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기존 주가 고점 정도 수준은 15만원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는 이전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코스피 이전 이렇게 뭐 의지가 있습니다, 시제는. 그래서 코스피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 세력과 한 차례 전쟁은 있겠지만 슈커버링이 나온다라면 15만 원은 어렵지 않고, 만약에 슈팅까지 나오면 20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슈팅이 나오면은 뭐해라?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젠이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몇몇 종목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슈마시스를 또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랑 이제 신속 항체 진단 키트를 공동 개발하면서 이슈가 크게 된 기업입니다. 소량의 혈액으로 뭐 15분 이내에 확인 가능하는 이 전문가용으로 있는 항체 진단 키트,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그리고 자가 검사용,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자가 검사용 진단 키트까지도 국내에는 모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슈마시스 최근에 꽤 많이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는 1순위로 말씀드린 게 시젠이고, 2순위가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그리고 나머지가 뭐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들,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올해는 시젠 다음으로 슈마시스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 차트 그거 드리면서 저항 가격을 23,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면 26,500원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 잘 돌파해 주었고, 유지해 주니까 어떻게 됐다? 23,000원도 돌파해서 26,500원까지 왔다. 그러면은 바로 정고점 근처까지 다온 겁니다. 바로 전에도 이 구간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격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23,000원만 유지해주면 보유한다. 그리고 26,500원을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대응? 26,500원 유지 시 보유, 26,500원 이탈 시 매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항 가격이 있을 때 저항을 넘어가면은 이 저항이 여기서 마주치던 저항이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지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은 26,500원이다. 그리고 23,000원은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23,000원만 유지해주면 된다. 이 개념으로 슈마시스는 보시면 되고, 이제는 신규 매수는 쉽지 않습니다. 시제는 제가 주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이거 기존에 워낙 많이 말씀드려갖고 8만원 회복이 중요하고, 8만원 회복 전까지는 굳이 보고 싶지 않다. 저평가는 맞지만 굳이 보고 싶지 않다. 대신 8만원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은 8만원 지지력 테스트 나오는 이런 구간, 굉장히 이런 구간은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85,000원 이하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단기 박스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10만원 돌파 가능합니다. 10만원 돌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 하락 추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이 지금 10만원 부근에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저항 돌파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다 돌파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하락 추세까지 돌파합니다. 모든 걸 다 밑에 깔아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만원 돌파해서 안착하고 이탈하지 않는다. 시제는 그러면은 10만원 유지하는 선에서는 보유입니다. 그 다음 12만원, 13만원 이렇게 2만원 단위로 보는데, 시제는 그렇게 하면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제가 차트 요 설명은 안 드려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바이오니아. 뭐 작년에 2순위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좀 과열권까지 올라왔어요. 35,0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35,000원 이탈하면은 매도. 뭐 간단한 대응입니다. 자, 왜냐?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과열 종목이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조금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추가 상승, 이미 슈팅 구간이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 잘못하면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자회사인 이제 서나젠 테라피틱스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 실험 결과에서 안정성 효능 확인됐다라고 해서 올라온 건데, 동물 실험입니다. 인체 실험, 임상 실험 뭐 이상까지 통과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안정성 효능 확인된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 대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인종 간에도 다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동물 호보물질 잘 된 거는, 동물 실험 결과 잘 된 거는 다행이지만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35,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35,000원 이탈한다. 한 차례 수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여기 유지하다가 여기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 한 차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휴식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급등주로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간다라면 5일선이나 11선 타고 갈 수는 있으니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27,000원 넘어가면 됩니다라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27,000원을 어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항인 34,000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7,000원 단위로 있기 때문에 34,000원 이렇게 저항받으면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 됩니다. 돌파 못하고 이렇게 이탈하면은 매도 구간이 되는 것이고, 조정받으면 재매수 하시면 되고, 그리고 34,000원을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34,000원 유지시 보유, 이탈시 매도. 다음 저항은 4만원 초반이 됩니다. 4만원에서 4만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엑세스바이오까지만 보고 갈게요. 종목 진단키트도 너무 많으니까.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 35,000원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랩지노믹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9,500원에서 3만원 구간을 지지선으로 삼으시고 35,000원 구간을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자, 이제 4만원에서 41,000원 요 사이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인 43,000원 구간 보셔도 되고, 저라면은 한 4만원 이상에서부터는 요 구간부터는 4만원 안착 못하면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35,000원 안착이 중요한데 35,000원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못하면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구간 싫으면은 지금 구간에서라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쉬는 거 감당하고라도 나는 기대해 보겠다, 이번에 확산이 더 될 것 같다, 진단키트 많이 사용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기대감 있다라고 하면 35,000원 넘어서 4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4만원 넘어가면 그 다음 45,0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뭐 계속 말씀은 드렸으니까 이건 27,000원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 다. 그런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모가 될 수 있고, 국내가 잡히더라도 해외 쪽에서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 미루긴 했지만 얘는 마스크도 안 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뭐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정리해 드릴 텐데, 좀 더 연기를 하고 마스크 정도는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진단 키트가 굉장히 뭐 활발하게 많이 쓰일 거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뭐 앞으로도 뭐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코로나 최대 수혜주이고,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성에 무뎌지는 거지만 시즌처럼 M&A 쪽에 신경을 쓰고 추가 성장 동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이후에도 이제 한동안 휴식은 취하겠지만 추후에도 충분히 훗날을 도모하고, 이게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뭐 옛날에도 뭐 독감에 뭐 시달리면서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한번 있었고, 바로 우리 이거 기존에도 있던 것들 보면은 사스부터 시작해서 뭐 메르스라던가 아니면 뭐 지카 바이러스도 있고 전염병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진단키트 쪽은 뭐 꾸준히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뭐 몇 년 단위로 해서 계속 올라올 수 있고, 하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관심 종목 잘 넣어두시고, 이번 코로나가 일단락 된다라고 해도 추후에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면은 꺼내서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